이번 코너는 송송이의 버들 서점입니다. 버들 서점은 송송이 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매달 한두 권씩 기후정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고 있죠. 네, 송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책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오늘 캅 30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주제에 맞춰서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한 권은 라틴 아메리카의 열린 혈백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언월딩이라는 책입니다. 둘이 두께가 엄청 차이가 나죠. 네. 먼저 그 라틴 아메리카의 열린 혈맥 이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우루과이의 언론인이자 작가가 쓴 책입니다. 예전에 1999년도에 한국에서는 수탈된 돼지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었대요. 혹시 아시나요? 기억이 없네요. 네. 네. 저는 몰랐었는데 그리고 절판이 됐다가 지난 11월에 다시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책이 총 580쪽이고 그렇네요. 나온 지 이제 약 한 달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저도 다 못 읽고 있는 중인데 오늘 주제를 이제 듣고 이 책은 근데 제가 읽다가 꼭 같이 좀 읽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저자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고 실제로 이 책 자체가 나온 거는 1971년이라고 해요. 와. 되게 예전에 나온 한 50년도 더 된 책이고 이 책이 그때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했던 것도 그 중남미 국가들의 군부 독재가 이제 각국에서 좀 그 한창 그 절정이던 시기 그때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창 이제 그 시기에 활동을 한 언론인이자 작가이기 때문에 그 망명이나 이제 귀환 같은 것도 좀 반복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아마 읽어보신 적 없다고 하시고 저도 처음 들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여러 국가들에서 엄청 그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그 칠레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죠. 그 이사벨 아얀데가 그 칠레 피노체트 이제 군부 쿠데타 이후에 이사벨 아얀데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던 살바도르 아얀데 조카였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그때 쿠데타로 이제 그 정권 자기 삼촌이 있던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도 망명을 떠나는데 그때 딱 두 권의 책을 들고 칠레를 빠져나왔다고 해요. 망명을 길에 그때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네루다의 시집이었고 한 권이 바로 이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남미에서는 무척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해요. 사회적으로. 와, 네, 세상에.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합니다. 소름이 돋네요. 망명을 하는데 책을 두 권 들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막 읽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드는데요. 내용이 막 궁금해집니다. 네. 그 책은 역사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가들이 쓴 그런 뭐 편년으로 썼다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거나 그런 책은 아니고요. 예, 언론인이잖아요. 비전문가가 쓴 책인데 이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흔히 중남미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에 유럽인이 처음 그 침략을 들어왔던 그 순간부터 책을 썼던 1970년 말에 쓰고 71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때까지의 그 역사를 연대기 나라순이 아니라 자원의 발견과 그 자원에 따라 흘러간 이 나라들, 이 대륙의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 자원의 이야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한 또 착취와 수탈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원주민과 그리고 흑인 노예가 어떤 식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역사가 그 500년도 더 된 그 역사가 어떻게 1970년대까지 이 대륙에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되게 문학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직설적이고 표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이들에게 읽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이자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반자본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되게 저자의 이제 그런 시각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그 글이라는 주관적인 글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 비난도 받고 평가절하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금서로도 되게 많이 지적이 됐었대요. 예. 예, 그런데 근데 이런 표현이 참 읽다 보면 지금 저희가 읽어도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70년 그때 쓴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7년 후인 1978년에 쓴 후기가 또 있어요. 덧붙어 있는데 이 책에는 이제 저자 역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좀 밝히고 있는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썼다 자기는. 그리고 비전문가인 저자 자기가 역시 비전문가인 대중을 대상으로 승자들이 쓴 공식 역사가 숨기거나 왜곡한 어떤 사실들을 알리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지도 않고 네,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어렵게 쓰고 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학술서나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을 때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 지루하다는 거에 자체가 그런 역사나 뭐 정치 문제나 이런 본질로부터 왜곡된 그걸 밝히는 본질로부터 일반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런 식으로 쓰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 네. 네. 내가 반성을 할 이유는 없죠?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책 제목에 있는 열린 혈맥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앞서 말한 거서 추측해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여기 핵심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맞아요. 다시 한번 이게 해주실까요? 열린 혈맥하면 되게 좀 이게 뭐지? 낯설고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 드러난 이미지가 뭔가 피 흘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앞에서 남태재 감독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그 식민주의, 제국주의로 인한 식민주의나 이런 게 아주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과 그 저개발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상태가 이게 우연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 부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유럽이 침략해온 15세기부터 이어져 온 자원 수탈과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 등에 대한 착취 때문이고 그것들은 이제 은과 금 그리고 설탕과 커피, 구리와 주석 같은 광물 그리고 석유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그 자체가 원인이고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수탈이 계속 끊임없이 그 500년간 이어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불을 채우고 라틴 아메리카의 영구적인 빈곤과 왜곡된 경제 구조 그리고 정치 구조를 가지고 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열린 혈맥이 바로 그 되게 직접적인 표현인 거예요. 책 전체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신체로 표현을 하고요. 피 흘리는 대륙이고 그 안에 그 열린 혈맥, 그 피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되게 직설적이고 뭐 은유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되게 제목만 들어도 무슨 느낌인지 좀 알겠는 그런 제목이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사실 아까 남태재 감독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진짜 지금도 유효하구나. 이게 1970년 초반에 나왔고 뭐 그 후기도 뭐 78년에 썼으니까 아주 오래된 책인데 25년 현재에도 이게 지금의 어떤 현실이잖아요.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충격적이고 그 세계화라는 말이랑 어쩌면 지금 뭐 우리가 국제 질서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15세기부터 이어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그냥 연장선이지 않나 이런 걸 책이 좀 느끼게도 해주고요.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되게 그러면서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까 브라질에서 배울 게 있겠구나 했지만 진짜 우리가 되게 그동안 배워왔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흔히 서구라고 말하는 그런 문명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거는 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 우리가 정말 사실은 그 문화나 역사나 정치사나 그런 거에 대해 잘 몰랐던 그 지구 반대편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는
고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책입니다. 네. 500년 동안 이어진 수탈과 착취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좀 네. 가슴이 네, 네. 아픈데요. 여하튼 저희가 좀 이 새해, 그러니까 뭐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갑자기 송이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네. 좀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네.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요. 이것도 네. 좀 무거운 책인가요? 네, 이게 엄청 얇고 사실 되게 잘 읽혀요. 잘 읽히는데, 근데 이것도 무거운 책이네요. 네, 괜찮아. 이 책은 그 언월딩이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아마존에서 배우는 세계 허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카 30이 열렸던 브라질에 있는 또 다른 원주민 부족인 카리푸나족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책은 많이들 아마 읽어보셨을 책인데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쓰셔서 좀 유명한 김한민 작가의 근래작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포르투갈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이 2019년부터 만나고 있는 브라질 카리푸나족 원주민과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생각한 것들을 좀 이렇게 짧게 급하게 묶어서 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을 연구를 하면서 지금 논문을 작성 중인데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거를 그 논문을 쓰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되게 시급한 문제고 빨리 세상에 좀 알리고 한국에도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좀 우선 먼저 쓰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재미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겁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네. 앞서 냈다. 이것도 되게 네. 흥미로운 책인데요. 하여튼 김한민 작가가 만났다는 이 카리푸나족? 네. 카리푸나족 어떤 사람들인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카리푸나족은 브라질의 혼도니아주에 있는 부족이라고 해요. 그 혼도니아주의 주도인 포르투벨류 그리고 자시파라나 우니앙 반데이란치 브리치스 이 사이에 자리한 숲에 사는 부족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딘지 너무 찾아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1997년부터 이제 이들이 사는 곳이 원주민 구획 지역으로 되었고 98년부터 브라질 헌법에 의해서 이제 공인이 아예 됐대요. 그래서 원주민의 땅에 살면서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아까 그 브라질 현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 여기도 아마존인데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벌채되고 침략당한 원주민 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는 땅은. 근데 그런 땅을 지금 지키는 이 카리푸나족이 약 60여 명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 60여 명이서 사는 곳을 이제 불법 침입자들이 들어가서 불법 벌채를 하고 땅을 점유하고 그러면서 토지를 강탈하고 이제 마을의 리더들을 살해하겠다 위협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도 지키고 숲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저자가 왜 금방 이 책을 우선 조금이라도 먼저 알리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읽다 그러네요. 보면 그래서 이제 카리푸나족이 살아가는 모습 을 이제 좀 담고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나 이런 모습도 담고요. 그리고 뭐 숲을 찾아가는 모습, 사냥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또 현재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첨단 문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막 우리가 상상하듯이 어디 외지 숲에서 갇혀가지고 사는 그렇게 상상하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지다라고 이 책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시내에 있는 병원도 다니고 시내에서 뭐 물건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현재의 모습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브라질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 사는 원주민에 대한 흔히 하는 오해와 편견을 좀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나오긴 하는데 7장에 있는 숲은 어떻게 저항하는가라는 곳에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숲을 지키는 것들, 그 방법들, 그리고 왜 지키는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경 보호를 위해 지킨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삶의 터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숲 전체, 그러니까 카리프나족도 싸우지만 숲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들도 숲을 같이 지키고 있고 숲에 얽혀서 이들이 같이 지키는 거고 이들이 없으면 숲도 자신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숲 외부의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부 숲 바깥에 있는 뭐 그 운동가들, 활동가들하고도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이들이 우리가 숲속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숲에만 갇혀 사는 그런 상상의 순수한 원주민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다시 또 외부와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아마존에 사는 이 원주민 부족도 어쨌든 브라질이라는 국민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안에 속한 국민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철학적 사고와 삶의 그런 태도 같은 것도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겪는 그 이중적인 차별도 견디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고 가볍지만 많은 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네. 숲은 어떻게 저항하는가, 숲 전체가 이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네네네. 말이 되게 많이 와닿는데요. 이 제목으로 쓰인 언얼딩이라는 말의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언얼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에 그 열린 혈맥도 그랬지만 이 책도 제목이 참 중요한데요. 그 언월딩을 저자는 언월딩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의 단어잖아요. 잘 안 쓰는. 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세계 짓기를 우리가 월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세계 짓기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언월딩은 이를 거스른다. 그러나 언월딩은 세계 안 짓기가 아니라 특정 세계를 만드는데 불참하고 거리를 두는 무행동을 포함해서 동시에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를 무너뜨리거나 분해하는 행동도 아우른다. 언월딩은 세계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현실은 지금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언월딩을 모르는 사람은 지어진 세계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세계를 허물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다. 세계 지키는 세계 허물기에 달려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 세계 허물기를 가장 잘하는 언월딩을 잘하는 거는 이런 원주민들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 책은 아마존에 있는 카리프나족하고 함께 지내면서 배우고 또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통해 우리 눈에 잘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생태 전쟁, 여기에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 카리프나 부족의 리더가 리스본에서 한 어떤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현재 상황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전쟁에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종군 기자 같은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되게 그게 왜 전쟁이냐 실제로 전쟁에서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며 이렇게 이 부족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전쟁이라 표현하는 거에 오히려 불편함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이들의 그게 가시화되지 않는 건지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가시화되지 않은 생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마존의 숲 공동체에 대해서 연대해서 그들의 언월딩을 이제 배우기를 좀 이제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그래서 세계 종말을 넘어선 다중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네. 뭐 소개를 듣다 보니 상당히 두 책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네. 그랬으니까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오늘 네.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두 권 다 이제 중남미의 현재 모습이 왜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과 자연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처해 왔고 그리고 현재도 처해 있는지를 좀 알려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책 모두 자본주의가 이 대륙에 가지고 온 모습을 이제 좀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같고요. 그래서 각각 읽어도 사실 정말 좋은데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특히 이제 저도
저도 그렇고 유럽하고 미국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지적인 얇아도 지적인 어떤 것이 있거나 그런 독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읽으시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책들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연말 연초에 네. 두 책을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